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깊은 산속 오래된 빈집 하나가 외따로 서 있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이곳에 새 들어 사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서유나였지요. 유나는 말수가 적고 사람들과 어울리길 꺼렸지만 약초와 침술에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기이한 솜씨를 알고 있었지요. 몸이 아프거나 다친 일이 생기면 은근히 산골집을 찾아와 그녀의 손길을 빌려갔습니다. 촌장 정혜호는 유나를 처음 본 날부터 무언가 범상치 않다 여겼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으나 걸음거리며 말투에서 풍기는 기품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분명 양반가에서 자란 여인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혜호는 깊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남에게 밝히기 어려운 사연이 있는 법, 굳이 상처를 들추어낼 필요는 없다고 여긴 것이지요. 봄볕이 따스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나는 평소처럼 산자락을 거닐며 약초를 캐고 있었지요.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나는 소리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 한켠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지요. 다리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인 일입니까? 유나는 재빨리 다가가 사내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깊지는 않았지만 손을 쓰지 않으면 골물 것 같았지요. 유나는 품고 있던 천 조각을 꺼내 상처를 묶어주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사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도하, 마을의 장부 일을 맡아보는 이였지요. 도하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돌보는 여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아한 얼굴에 조용히 빛나는 눈동자가 참으로 고왔지요. 고맙습니다. 도하가 간신히 말을 건넸으나 유나는 대답 없이 묵묵히 상처를 다스렸습니다. 상처 부위를 깨끗이 닦아내고 약초를 으깨어 발라준 뒤 새천으로 단단히 동여매었지요. 그제야 유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틀쯤 지나면 나으실 겁니다. 물에 적시지 마십시오. 말을 마친 유나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하가 채 인사도 제대로 건네기 전에 그녀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지요. 도하는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성함이라도 여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유나는 대꾸 없이 산길을 따라 사라져갔습니다. 도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등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사람의 손길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하는 마을 장부 일을 보러 촌장을 찾아갔습니다. 해운의 집 마당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대문 밖에서 목소리를 냈지요. 촌장님 계십니까? 아, 유나로구나. 어서 들어오거라. 도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자신을 구해준 그 여인이었지요. 유나는 문지방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도하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아무런 내색 없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아이가 열병을 앓고 있다 하셨지요? 그래, 급한 일이라 불렀네. 좀 봐주겠는가?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도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지요.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걷는 자세며 손을 모으는 방식까지 분명 양반가에서 익힌 몸가짐이었습니다. 한참 뒤 유나가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혜운이 물었지요. 어떠한가? 풍안에 걸린 것 같습니다. 약을 다려 먹이면 나을 겁니다. 유나는 품에서 약초 몇 가지를 꺼내 혜운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도하가 황급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 며칠 전 일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유나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지요. 별일 아닙니다. 그리고는 다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도하는 아쉬운 마음에
그녀를 불러 세우고 싶었으나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왠지 모를 경계심이 그녀의 온몸에서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혜온이 도화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 애는 원래 저러네. 말수도 적고 사람을 멀리하지. 하지만 마음씨만큼은 따뜻한 아이야. 촌장님, 저 낭자는 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글쎄, 나도 잘 모르네. 1년쯤 전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빈집에 새를 얻어 살고 있지. 깊이 물어보지 않았네. 누구에게나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법이니까. 도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만 피어올랐지요. 그날 저녁 유나는 홀로 빈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지요. 유나는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 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내기만 했지요. 이대로 평생을 살 수 있을까? 유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도망쳐 나온 과거는 언젠가 반드시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유나는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유나는 문을 꼭 닫고 등잔불을 껐지요.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길, 아무도 자신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유나는 몰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과거가 다시 찾아오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거로 인해 이곳의 평화로운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며칠이 흘러 도화는 다시 촌장을 찾아갔습니다. 마을의 세금 장부를 정리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혜온의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약 덕분에 아이가 많이 나아졌다네. 다행입니다. 바로 유나였습니다. 도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며칠 전부터 자꾸만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던 터였습니다. 유나는 혜온에게서 약값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사래를 쳤지요. 아닙니다, 촌장님. 그냥 두십시오. 그럴 수 없지. 자네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는가. 혜온은 유나의 손에 몇 푼의 엽전을 쥐어주었습니다. 유나는 더 거절하지 못하고 조용히 받았지요. 그때 도화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촌장님 왔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화와 눈이 마주쳤지요. 유나는 재빨리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화는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또 뵙게 되었습니다. 유나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몸을 돌려 대문 쪽으로 향했지요. 도화는 그녀를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 상처는 다 나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유나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잘 됐습니다. 그리고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도화는 그 뒷모습을 아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혜온이 피식 웃으며 말했지요. 자네, 그 애가 신경 쓰이는 모양이로구먼. 아닙니다. 그저 은인이라 감사할 뿐입니다. 허허, 그런가. 하지만 저 애는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네.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 게 분명하니까. 도화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유나가 조용히 말하는 말투, 바른 자세, 깊은 눈빛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분명 양반가에서 배운 법도였습니다. 그런 여인이 어찌하여 이 깊은 산골에 홀로 숨어 지내는 것일까요? 닷새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화는 마을 어귀를 지나다가 우물가에서 유나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유나는 물동이에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옆에는 어린 하초림이 쪼르르 붙어서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번에 준 약초로 엄마 두통이 싹 나았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언니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유나는 초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도아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단단히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던 유나가 초림에게만큼은 살갑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초림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렴. 정말요? 그럼 언니는 어디서 왔어요? 순간 유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초림의 티 없이 맑은 눈동자를 보자 다시 부드러워졌지요. 먼 곳에서 왔단다. 언니 가족은요? 없단다. 그럼 외롭겠어요. 제가 언니 동생 해줄게요. 초림이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나는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짐을 느꼈지요. 오랜 시간 혼자였던 그녀에게 이 아이의 순수한 호의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고맙구나, 초림아. 도아는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자리를 떴지요. 유나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도아는 혜운을 찾아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촌장님, 서유나 낭자에 대해 조금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왜, 자네 정말 그 애가 마음에 드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딘지 걱정이 됩니다. 혼자 사는 여인이 저리 사람을 피하니 말입니다. 혜운은 담뱃대를 물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확실히는 모르네만 저 애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심상치 않았네. 옷은 남루했지만 몸가짐이 예사롭지 않더군. 양반가 규수가 분명했지. 그런데 혼자 이런 산골까지 왔다는 건 무슨 일이 있었다는 뜻 아니겠는가? 혹시 누군가에게 쫓기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깊이 캐묻지는 않았네. 누구에게나 말 못할 사연은 있는 법이니까. 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지요. 만약 유나에게 위험한 일이 생긴다면 자신이 도와주리라 말입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초림이 유나를 만났습니다. 초림은 신이 나서 유나에게 달려왔지요. 언니, 오늘 장에 나오셨어요? 응, 약초를 좀 팔러 왔단다. 저도 심부름 왔어요. 같이 다녀요. 초림은 유나의 손을 잡고 장터를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유나는 아이의 밝은 모습을 보며 절로 웃음이 났지요. 초림과 함께 있으면 잠시나마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언니는 뭔가 특별해 보여요. 초림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느냐? 말투도 그렇고 걷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요. 마치 양반댁 아씨 같아요. 유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척 웃어 넘겼지요. 그냥 예전에 양반댁에서 일했을 뿐이란다. 그래도 언니는 정말 좋아요. 저는 언니가 제일 좋아요. 초림의 천진난만한 말에 유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고 있었지요. 유나는 초림의 머리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초림이가 좋구나. 그날 유나는 처음으로 마음을 조금 열었습니다. 초림이라는 작은 빛이 그녀의 다친 마음에 작은 틈을 만들어준 것이지요. 하지만 유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틈이 곧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자신의 과거가 이곳까지 찾아오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보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낯선 행차가 들어섰지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인들을 거느린 한 사내가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비단 두루마기에 옥으로 만든 각근을 찬 것이 제법 부유해 보이는 행색이었지요. 저기가 이 고을 촌장댁이라 하던가. 예, 나리. 저 기와집입니다. 사내의 이름은 방신우였습니다. 지방의 부호로 이름난 자였지요. 그는 이곳저곳 땅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을 일대의 땅을 사들이려 찾아온 것이었지요. 정혜호는 대문 밖에 선 방신우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촌장께서 반겨주시니 고맙습니다. 방신우는 겉으로는 공손하고 인심 좋은 듯 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탐욕이 서려 있었지요.
해오는 그를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땅 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마을 일대 논밭을 매입하고 싶습니다. 넉넉히 값을 치르겠습니다. 글쎄요,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일구어온 땅이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워낙 후하게 주니 모두들 좋아할 겁니다. 이야기를 마친 방신우는 해온의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둘러보며 어느 땅이 좋은지 살펴보려는 것이었지요. 하인 며칠 데리고 들판을 거닐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약초를 캐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나였지요. 그녀는 산자락 아래 밭둑에 앉아 조용히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방신우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 여인이. 방신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요.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유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유나도 무언가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지요. 손에 들고 있던 약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방신우는 입가에 기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여기까지 숨어 있었군. 방신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유나의 귀에까지 들렸는지 그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약초를 주워 담을 겨를도 없이 달아나듯 산길로 향했지요. 방신우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서대감댁딸이 이런 곳에 있을 줄이야. 참으로 기가 막히는군. 곁에 있던 하인이 물었습니다. 나리 아시는 분입니까? 닥치고 있거라. 내가 알 바 아니다. 방신우는 하인을 쏘아보았습니다. 하인은 고개를 숙였지요. 방신우는 다시 유나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음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숨이 찰 때까지 달렸습니다. 빈집에 도착해서야 겨우 걸음을 멈췄지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니, 아닐 거야. 설마 그 사람이 여기까지.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창문도 모두 닫았지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 속 두려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방신우였습니다. 유나 가문의 몰락에 깊이 관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목숨을 잃었을 때 그 뒤에는 방신우가 있었습니다. 위조된 문서로 집안을 무너뜨리고 재산을 빼앗아간 자였습니다. 유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요. 한낱 몰락한 집안의 여식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 나온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년 넘게 숨어 지내며 쌓아온 평화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지요. 방신우가 이곳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녀의 비밀이 곧 드러나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랐지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방신우는 다시 해온을 찾아갔습니다. 촌장, 어제 들판에서 본 여인 말입니다. 어느 여인 말씀입니까? 약초를 캐던 여인이요. 혹시 아십니까? 해온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서유나 낭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 여인이 누구요? 1년쯤 전에 이곳에 온 여인입니다. 약초에 능해서 마을 사람들이 종종 찾지요. 방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지요. 그 여인 혼자 삽니까? 그렇습니다. 빈집에 새 들어 살고 있지요. 그렇군요. 방신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오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요. 방신우가 유나에게 유난히 관심을 보이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창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 같았지요. 방신우가 보낸 자들임이 분명했습니다.
유나는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세월 도망쳐왔지만 과거는 결국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이곳을 또다시 떠나야 할까요?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도망쳐도 소용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방신우 같은 자는 끝까지 쫓아올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맞서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방신우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지요. 주막에 머물며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겉으로는 땅을 사들이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유나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나가서는 아이들에게 엿을 사주고 어른들에게는 술을 대접했지요. 사람들은 그를 후한 양반이라 여기며 좋아했습니다. 이야, 나리께서 참 인심이 후하시구먼. 그러게 말일세. 저런 분이 땅을 사신다면 나쁠 것 없지 않겠나. 하지만 방신우의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유나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는 것이었지요. 그는 특히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골라 접근했습니다. 농부 하만수가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만수는 성품이 온순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지요. 방신우는 만수를 주막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 영감, 어서 오시게. 오늘 내가 한턱 내겠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리. 만수는 공짜 술이라는 말에 기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신우는 친절하게 술을 따라주며 이야기를 건넸지요. 이 마을 참 평화롭고 좋구먼. 사람들도 다들 착하고. 예, 나리. 저희 마을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일세, 약초 캐는 여인이 있다던데 말이야. 만수는 술잔을 들다 말고 방신우를 쳐다보았습니다. 방신우는 태연한 척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인 혼자 사는 것 같던데 어디서 온 건가? 글쎄요, 저도 잘 모릅니다. 1년쯤 전에 갑자기 나타났지요. 혹시 그 전에는 어디 살았는지 아는가?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신우는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지요. 별것 아닌 물음일세. 그저 궁금해서 묻는 것뿐이네. 자네가 아는 것 좀 이야기해주게. 만수는 은자를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유나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지요. 정말 모릅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 사는 처녀일 뿐입니다. 방신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 여인을 잘 살펴보게.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말일세. 그러면 자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걸세. 만수는 무언가 꺼림칙했지만 술과 돈에 취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신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며칠 후 만수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방신우가 자신을 이용해 유나를 감시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진도하를 찾아갔습니다. 도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는가? 무슨 일입니까, 어르신? 도하는 만수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만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저 서유나 낭자 말일세. 낭자가 어째서요? 박나리께서 그 여인에 대해 자꾸 묻더군. 무언가 심상치 않네. 도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수는 방신우와 나눴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도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침통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 여인 그냥 평범한 처녀는 아닌 듯하네.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 낭자에게 분명 숨겨진 사연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지요. 자네는 어찌할 생각인가? 지켜봐야지요. 만약 위험한 일이 생긴다면 제가 도와야 합니다. 도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도하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튿날 도하는 유나를 찾아갔습니다. 유나의 집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낭자 계십니까? 한참 후에야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유나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도하를 바라보았지요. 무슨 일입니까?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도화를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지요. 두 사람은 마당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방신우라는 자가 낭자에 대해 묻고 다닌다 합니다.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화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요. 혹시 낭자께서 그 사람과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그녀의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도화는 한 걸음 다가가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믿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유나는 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유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주십시오. 하지만 낭자께서 위험에 처해 있다면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유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문을 닫아버렸지요. 도화는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도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거절해도 그는 그녀를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지요. 멀리서라도 그녀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화의 진심 어린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누군가 자신을 지키려 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그녀에게 그것은 너무나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밤마다 방신우는 사람을 풀어 유나의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요. 유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유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숨어 지낼 수 없었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서 정혜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만이 그녀의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혜원의 집에 도착한 유나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촌장님 계십니까? 한참 후 혜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깊은 밤에 찾아온 유나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낭자,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 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와 도령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혜원은 유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사람을 보내 도화를 불렀지요. 도화는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세 사람은 혜원의 사랑방에 둘러앉았습니다. 유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제 본명은 서미연입니다. 도화와 혜원은 숨을 죽이고 유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입니다.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지요. 누명이라니 그게 무슨... 혜원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방신우와 신우현이라는 자들이 위조 문서로 아버지를 모함했습니다. 아버지는 관직을 잃고 옥에 갇히셨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셨지요. 도화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유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죽은 뒤 저희 집안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어머니도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돌아가셨지요. 저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도망쳐 온 것이었군요. 도화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름을 바꾸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방신우가 이곳에 나타난 겁니다. 이제는 더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짊어지고 있던 슬픔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지요. 도화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분노가 그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낭자가 짊어진 억울함, 이제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지요. 혜원도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이런 부당한 일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유나는 황급히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방신우는 권세 있는 자입니다. 함부로 대들었다가는 여러분만 다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낭자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원도 거들었지요. 우리를 믿으시게. 악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네.
유나는 두 사람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지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도아가 유나를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조금 마음을 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튿날부터 도아와 혜호는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신우의 행적을 조사하고 그가 저지른 죄의 증거를 찾아 나섰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만수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도아를 찾아왔습니다. 도령, 박나리의 수하들이 움직이고 있네.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 마을 이곳저곳을 살피고 다니더군. 유나 낭자를 감시하는 게 분명하네. 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는 죄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요. 나도 돕겠네. 박나리의 움직임을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고맙습니다, 어르신. 만수의 협조로 도아는 방신우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방신우가 유나를 직접 만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지요. 한편 초림은 요즘 유나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평소보다 더 불안해 보였고 웃음도 사라졌지요. 어느 날 초림은 유나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유나는 초림을 보며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앞을 가렸지요. 초림아, 언니, 울지 마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어요? 초림이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나는 초림을 끌어안았지요. 초림아, 언니가 혼자 아파하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 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초림의 순수한 위로에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지요. 그날 밤 방신우는 주막에서 신우현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서대감댁 딸을 찾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군. 신우현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방신우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저 계집을 어찌할 것인가. 조용히 처리해야지. 혹여 옛일이 드러나면 곤란하니까. 두 사람의 음흉한 대화가 어둠 속에서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지요. 만수가 주막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수는 급히 도아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도아는 곧바로 혜온과 유나를 불렀지요. 위험합니다. 방신우가 낭자를 해치려 합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지요. 마을의 공기가 서서히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도아와 혜호는 은밀히 방신우의 죄를 조사했습니다. 혜호는 인근 고을의 옛 동료들에게 편지를 보내 방신우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지요. 도아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방신우와 신우현의 행적을 캐냈습니다. 하만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방신우의 수하들이 움직이는 것을 일일이 도아에게 알렸지요. 도령, 오늘 저녁에 방신우의 졸개들이 낭자의 집 근처를 배회하더군.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도아는 밤마다 유나의 집 근처에 숨어서 그녀를 지켰습니다. 방신우의 수하들이 나타나면 몰래 쫓아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지요. 어느 날 밤 도아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방신우와 신우현이 주막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격한 것이지요. 서대감을 모함했던 그 문서들 아직 남아있는가? 걱정 말게. 모두 태워버렸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조심해야 하네. 저 계집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도아는 이빨을 악물었습니다. 그들이 유나의 아버지를 모함한 것이 확실했지요. 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편 초림은 유나가 점점 수척해지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어느 날 초림은 유나를 찾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혼자 아파하지 말아요. 유나는 초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드러냈지요. 초림아, 미안하구나. 언니가 너를 걱정시켰구나. 언니는 나쁜 일 없을 거예요. 제가 매일 기도할게요.
초림의 순수한 위로가 유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였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초림을 꼭 껴안았지요. 그 사이 방신우는 유나에게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졸개들을 풀어 유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지요. 유나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유나가 장터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방신우의 수하 하나가 일부러 그녀 앞을 가로막았지요. 이 길은 지나갈 수 없소. 왜 못 지나갑니까? 나리께서 이 자리에 물건을 놓으신다 하셨소. 유나는 할 수 없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방신우는 이런 식으로 유나를 괴롭혔지요. 장터에서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하고 우물가에도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요즘 마을 공기가 무겁지 않은가? 그러게 말일세. 박나리가 오고 나서부터 이상해졌어. 해오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마을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유나 낭자를 아시지요? 그 낭자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해오는 조심스럽게 유나의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밝히지는 않았지요. 다만 유나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방신우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낭자가 우리를 많이 도와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맞는 말이네. 우리가 낭자를 도와야지. 마을 사람들은 유나를 도울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유나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들이 많았기에 모두들 그녀의 편을 들었지요. 하지만 방신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지요. 저 여인은 죄인의 딸이요. 함부로 거들었다가는 모두 화를 입을 것이요. 방신우의 협박에 일부 사람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마을은 유나를 돕자는 쪽과 관여하지 말자는 쪽으로 나뉘었지요. 도아는 이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해운과 함께 계속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어느 날 도아는 인근 고을에서 온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해운의 옛 동료가 보낸 것이었지요. 편지에는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방신우와 신우현이 여러 양반가를 무너뜨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처벌받지 않았지요. 혹시 증인을 찾을 수 있다면 관아에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아는 이 편지를 해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희망을 품었지요. 증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네. 분명 어딘가에 그들의 죄를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일세. 그날 밤 유나는 도아와 해운을 만났습니다. 도아가 말했지요. 낭자,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증거를 찾아낼 것입니다. 유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무너졌을 겁니다. 낭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해운도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방신우가 곧 결정적인 수를 두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모이자 정혜호는 관아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방신우와 신우현이 서양반 집안들을 모함하고 재산을 빼앗은 죄를 낱낱이 적었지요. 해운의 옛 동료들이 보내온 증언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사람들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들과 포졸들이었지요. 마을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관아에서 사람들이 왔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관리들은 곧장 방신우가 머물고 있는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방신우는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지요. 관리가 그 앞에 섰습니다. 방신우, 그대를 고발하는 장계가 올라왔소. 관아로 함께 가야겠소. 방신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십니까? 서대감 집안을 모함하고 재산을 빼앗은 죄요.
자세한 것은 관아에서 밝히시오. 방신우는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는 관리들을 따라 나섰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방신우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부인했지요. 저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러들였지요. 바로 신우현이었습니다. 신우현도 함께 붙잡혀 온 것이었습니다. 신우현, 그대는 방신우와 함께 서대감을 모함했다는 증언이 있소. 신우현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는 방신우보다 간이 작은 사람이었지요. 관리의 엄한 신문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대가 저지른 일을 모두 말하시오. 신우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대감을 모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것, 방신우와 함께 재산을 나눠 가진 것, 모든 악행이 밝혀졌지요. 모두 방신우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따랐을 뿐입니다. 방신우는 신우현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유나는 해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화도 그곳에 있었지요. 정말입니까? 그들이 잡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낭자. 신우현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도화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물을 흘렸지요. 드디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군요. 해온이 유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낭자도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네. 하지만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방신우는 마지막 발악을 했지요. 관아에서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포졸들을 따돌리고 도망쳤습니다. 방신우가 도망쳤다. 소식을 들은 도화는 황급히 유나를 찾아갔습니다. 유나는 집에 있었지요. 낭자, 위험합니다. 방신우가 도망쳤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방신우가 나타났지요. 서미연. 방신우는 눈에 핏발이 선 채 유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지요. 내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되었다. 방신우가 칼을 들고 유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화가 재빨리 유나 앞을 막아섰지요. 물러서시오. 도화와 방신우가 대치했습니다. 방신우는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지요. 도화는 맨몸으로 그를 막았습니다. 바로 그때 유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유나의 목소리가 방신우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당신 때문에 제 가문이 죽어나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그게 다 내 아비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무 죄도 없으셨습니다. 당신이 모함한 것입니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지요.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 광군이 들이닥쳤습니다. 도망친 방신우를 쫓아온 것이지요. 방신우, 순순히 잡혀라. 포졸들이 방신우를 둘러쌌습니다. 방신우는 사방을 둘러보았지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방신우는 결국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포졸들이 그를 결박했지요. 방신우는 끌려가면서도 유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줄 아느냐. 하지만 그의 위협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방신우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유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도화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아 주었지요. 이제 끝났습니다, 낭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유나는 도화의 품에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오랜 세월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마침내 내려놓아진 것이었습니다. 관아는 방신우와 신우현이 저지른 죄목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위조 문서를 만들어 서대감을 모함한 죄, 재산을 빼앗은 횡령죄, 그리고 여러 양반가를 무너뜨린 죄까지 드러났지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관아에서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우현은 섬으로 유배를 보냈고 방신우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지요. 방신우는 끝까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하지만 법은 엄정했습니다. 며칠 후 방신우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요. 그가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자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기는 결국 벌을 받는구먼. 그러게 말일세. 하늘이 보고 계셨던 거야.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 도움을 받았던 일들을 떠올리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지요. 낭자, 그동안 몰라뵈어 죄송합니다. 평소 약초며 침술로 도움받은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한 안악이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여러분께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하 만수도 유나를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낭자, 제가 방신우에게 회유당해 낭자를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르신께서는 오히려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나의 너그러운 말에 만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초림은 유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언니, 이제 괜찮아진 거지요? 그래, 초림아. 이제 괜찮단다. 유나는 초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지요. 정혜호는 유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낭자, 이제 본래 이름을 되찾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더는 숨지 않겠습니다. 서미연이라는 이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혜온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지요. 며칠 후 도아는 유나를 찾아갔습니다. 유나는 집앞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표정만큼은 훨씬 밝아져 있었지요. 낭자,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십시오. 두 사람은 마당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이제 낭자의 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유나는 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아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낭자께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곁에서 낭자를 지키고 싶습니다. 유나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아는 조금 아쉬웠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저 자신을 찾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도아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유나는 다시 서미연이라는 이름으로 마을에서 살아갔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서낭자라 불렀습니다. 유나는 이제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기도 하고 초림과 함께 들판을 거닐기도 했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나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묘 앞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지,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유나는 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지요. 마치 아버지가 그녀를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저도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유나는 일어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지요. 억울함을 바로잡은 산골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유나는 도아를 만났습니다. 도아는 그녀를 보며 환하게 웃었지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아버지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두 사람은 나란히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초림이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언니, 도아 아저씨. 초림이 달려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는 초림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마을을 물들였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집 앞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지요. 오랜 세월 도망치고 숨어 지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줄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새로운 삶을 향해 조용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그녀를 짓누르지는 않았지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산골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악인은 벌을 받았고 억울함은 풀렸으며 선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았지요. 유나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